안녕하십니까, 강유산삼입니다. 최근 감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감정 의뢰에 들어온 산삼들이 우리 토종이 아닌 귀화종삼으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산삼과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캔 산삼이 어떤 삼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삼 시장의 동향을 보면 산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귀화종이나 아니면 밀수입된 삼들 때문인데요. 이런 귀화종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이 수입삼들, 이것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적변 현상이 강하면서 번식력이 좋고 생육이 왕성해서 크기가 큽니다. 또 이제 휴면이나 뇌두가리 현상이 적어가지고 뇌두 자체가 상당히 좀 길죠.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고 같은 값이면 크기가 큰 상품이 거래가 되는 현상 때문에 우리 토종 산삼보다는 수입삼들이 거래가 더 잘 되는 이런 역전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이 됐건 산양삼이 됐건 또 야생 산삼이 됐건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이제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산삼의 약효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화학 성분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이런 치료약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약초를 밥 잘 먹고 고추 잘 서는 이런 형이하학적이면서 천박한 상술로 판매를 하기에 진품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겉보기 좋은 가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귀화종 야생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종자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넘어온 삼들이 100% 다 중국 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만주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삼들, 또 산동성에서 자라고 있던 옛날 중국 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고려삼하고 같은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종자가 부족하다 보니 북한에서 조달하거나 중국 자체에 있던 종자만으로 이렇게 부족해서 서양삼 종자들을 상당 부분 구입을 해서 심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서양삼 종자들은 100g당 1.2원, 그러니까 이제 키로당 12원인데요. 대략 키로당 2,000원 선에서 현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운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내 종묘상에다 갖다 줄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단가가 아무리 여유있게 그냥 타이트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최하 10,000원 이상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종묘상에서는 싸게 공급한 종자를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또 섞어서 팔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런 종자만 판매를 하든지. 제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삼 품종 중에서 뇌두 부분부터 아래 부분까지, 몸통 아래 부분까지 횡취가 발달한 품종이 있는가.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인삼 품종 중에서 고원이라는 품종이 새로 개발이 되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화경, 그러니까 딸이 열리는 이런 줄기에 가지가 달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고원 품종하고 중국에 있는 품종,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품종하고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우리나라 인삼 품종 중에 보급이 된 품종들은 횡취가 발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품종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차이가 있죠. 바로 우리나라 품종이냐, 귀화종이냐, 수입종이냐, 어찌됐든 간에 횡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우리 토종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종 야생산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계량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재배가 되던 서양종 인삼 종자들입니다. 그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싹대를 올려서 만들어낸 가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흙을 씻어내지 않는 이상 몸통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턱수가 유난히 발달합니다. 또 몸통인지 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길게 내려온 비대한 뿌리 형태가 있죠. 우리 토종삼 같은 경우는 뿌리 형태가 이렇게 굵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횡치가 가락지가 뇌두 바로 아랫부분부터 뿌리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한 귀화종 야생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삼이 그 야생에 뿌려지게 되는 경로와 같은 경로로 뿌려지게 되는 귀화종 같은 경우는 인삼밭 주변이나 주변에 이제 산양삼밭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뭐 이제 그 직수입된 그 이식삼들하고 그 같은 특징이 있죠. 몸통인지 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비대한 뿌리, 또 횡치가 전체적으로 다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직수입된 외국산보다는 그 맛하고 향이 조금 더 좋은데 토종 인삼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종 산삼하고는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또 이제 다른 식물의 뿌리나 돌에 둘려서 몸통이 찌그러진 형태가 아니고 본래 형태적인 특징으로 알타리무와 비슷한 그 몸통을 가지고 있고, 뇌두로 확인되는 나이에 비해서 몸통의 색이 좀 하얀 편입니다. 유백색이죠. 또 이제 수분이 많은 곳에서 거대하게 성장해 가지고 채심하는 신만이들의 이제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채취를 했는데 산삼이 아닌 경우, 이거는 이제 귀화종인지 아니면 우리 토종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군가 산양삼밭 조성 또는 이제 팔다 남은 삼을 싹대를 다시 올려가지고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심어놓은 것들을 채취를 해갖고 오시는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들의 삼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뿌리가 끊어져가지고 잔뿌리가 채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대충 이식을 해가지고 그 잔뿌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막 구불구불 이렇게 나오는 현상, 또 이제 잔뿌리가 그 남발에서 나와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그 진짜 산삼이라 할지라도 상품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형태들,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 100% 산에다가 심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가 산양삼밭을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그 내가 심어놓은 것을 캐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 놓으시는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주로 서양종 야생삼 또는 이제 귀화종삼 또 이식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 토종 야생 산삼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사진 두 장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약 10년 한 5에서 15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 야생삼인데 뛰어난 야생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워낙 귀화종 야생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리든 나이를 많이 먹던 간에 이 정도 삼만 만나도 정말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나 이런 가치를 떠나서 이런 토종삼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쁜 일이고, 이런 삼들을 찾아서 저희들은 이 뜨거운 날씨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30년 이상 추정되는 그 이제 실제로 이것은 30년이 아니라 그 어린 삼들이 최하 한 20에서 30년 정도 되고요. 모삼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의 메커니즘 특성 때문에 그 언론에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뭐 100년 이상이고 그 1억이면서 이런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천종이라고 할 만한 그 양질의 산삼이 그 발견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산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삼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전문가급에 그 달하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양질의 좋은 우리 토종 산삼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정도 되는 삶들은 지금까지 19년 동안 몇 번 못 해봤어요. 이런 삶을 찾으시려면 인삼 재배 역사하고 상관없이 숲의 나이가 좀 오래된 곳에 가시면 그래도 운이 좋으면 만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삶들을 누군가 채취했다 그러면 뭐 축하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그런 건수가 충분히 되는 거죠. 축하를 받아야 되고 축하를 해줘야 이렇게 이제 외래종 귀화 삶들이 인삼밭이며 산양삼밭이며 또 야생삼이며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리 종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처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인삼 수확기에 형태적으로 완벽한 6년근 인삼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으로 체종포를 조성을 하고 토종 산양삼이나 토종 산삼을 심어 가지고 체종포를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스스로 조성한 체종포에서 채취한 씨앗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내용의 심각성을 파악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미심쩍으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에서 DNA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토종삼을 심는 방법.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산양삼 농가의 상당수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叫太极参，主要是从南韩过来的啊。这个是红参，主要是按照东北的工艺来逐步加工的。价格贵还是说你们韩国的参比较贵？其次来讲是国内的参要价格差一些。质量的来讲呢，还是韩国的参和朝鲜的参要更好一点。